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현재 위치, 미국 시장이 다시금 불안한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위치 어떤 관점으로 볼지, 최근의 급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 추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다만 네, 국내장은 네, 금요일날 매우 양호하게 끝났죠. 이 부분에서 갭 하락을 하더라도 대략 35포인트, 종합지수 기준으로 35포인트 전으로 이렇게 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야간 선물 지수가 1.6% 하락 마감했죠. 이 부분 감안한다면 35포인트 내외로 하락 출발해서 국내 에너지는 지금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중에 갭 하락 이후 갭을 메우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이버도 일부 또 하락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추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좀 저점을 타진해봐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주당 순자산 가치, 기업 가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장성이 둔화된다 그런 말도 맞죠. 그리고 네, 비용이 추가로 인수 관련해서 비용이 또 늘어날, 이익이 감소되는 영역이 또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 부분 네, 맞춰본다면 주가 하락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당 순자산 가치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한번 본다면 현재 네, 올해 예상 BPS는 15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PBR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네, 1.08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강자 삼성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강자 대표적인 네, 대표주 네이버랑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네, 삼성전자는 네, PBR 기준으로 현재 1.17배입니다. 그럼 네이버가 1.08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흔히 소프트웨어 강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서 네이버가 미국 진출 글로벌 확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역시나 경쟁력은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장사해온 것, 기업을 운영해온 어떤 성과를 본다면 여전히 경쟁력은 여전하다, 살아있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하드웨어 업체 기업 가치랑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매우 저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 놓고 본다면 쫄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네,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외국인이 지분율로 4%가량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주, 그 다음에 500만 주 가량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떤 이틀간에 걸쳐서 투매에 가까운 그런 매도를 이어왔다가 이후에는 네, 매도가 잠잠해졌죠. 물론 매도 기조가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이때 어떤 매도 수준에 비하면 금요일날 매도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부분 거의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추가적으로 네, 더 큰 어떤 공격적인 충격적인 매도 폭탄이 아니라면 이게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구조적으로 쇠락의 길을 간다 이러면 네,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네,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단 네, 저점을 이은 네, 큰 어떤 추세를 한번 그려본다면 하단 추세선에 네, 14만원대가 하나 걸리긴 합니다. 이 부분 혹시나 미국 증시 그리고 매크로 환경 전체 증시가 흔들린다면 네, 일부 단기적인 변동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일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나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최근에 우리가 외국인 매도세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부분 놓고 본다면 일단 400만 주, 500만 주 때렸는데 특히나 다행인 부분은 네, 기관은 둘째 급락한 날부터는 네,
매수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보이고, 기관이 이렇게 확연하게 외국인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판 의도를 우리가 의중을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보다 비싸다 이런 걸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리고 미국 플랫폼 업체를 인수한 그 영향으로 이렇게 때렸죠. 근데 워낙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찬양하는 뭐 이 두 기업의 시총을 합친 게 삼성전자와 맞먹는 시절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부분 더해져서 엄청난 개인들이 이 물량을 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쇼크를 한번 주면서 개인들을 한번 흔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주워 담다면 이때 불과 급락 직전에 그 위에 단의 어떤 지분율 지금 4%를 줄였는데, 만약에 향후에 외국인이 6% 정도 추가 매수하는 어떤 국면이 펼쳐진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주가는 이때 당시에 30만원대 54% 55% 지분율이었죠. 그런데 주가는 올리지 않고 이 가격 영역대에서 지분율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부분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역시나 개인들이 매물을 내놓겠죠.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외국인이 주가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쇼크를 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소프트웨어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옛날에 구글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앱스토어, 바다, 웨이브 이걸 이렇게 시도하기도 했죠. 근데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소프트웨어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카카오랑 이렇게 양강으로 희망이다, 미래의 희망인 기업이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한다면 과연 10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 상위를 이루는 어떤 기업 구성 중에 네이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강자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 부분 본다면 저는 미래가 어둡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한 것도 성장을 위해서죠.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그런 미래 성장을 위해서 판단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당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향후에는 엄청난 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투자 판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량거래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세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선행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어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다면 더욱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터졌지만 또 고점 영역권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락, 이 부분과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전혀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략 대응 잘 세우시고 이후에 잘 버티셔가지고 수익 내는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후에 또 차입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